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요즘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고려아연과 영풍 그 관계 속에서 고려아연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슈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곁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일단 좀 마무리가 좀 빨리 돼서 고려아연도 자체적인 어떤 가치를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이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다시 불붙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청소 재격돌. 주가가 안 오를 수 없는 그런 재료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정기주총회에서 이사회 선임 놓고 표 대결 전망. 일단 고려아연도 그렇고 영풍도 그렇고 영풍 정밀도 그렇고 지금은 근데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MBK 쪽에서 그 홈플러스 관련돼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 관련돼서는 한동안은 좀 약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체결 강도가 이제 차트상에서 굉장히 좀 약간 유의 있는 구간에서 좀 신호를 줬습니다.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자회사가 영풍의 지분을 또 10% 넘게 확보를 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 아직까지 딱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 확실한 결과 나오지 않아서 매수세가 더 몰리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차트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떨어질 때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어도 두 군데를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여기 이제 러프하게 좀 오르다가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이제 신호가 좀 나왔는데 네. 이제 왜 두 개가 그려져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체결 강도가 이날 보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체결 강도가 풀렸어요. 체결도 풀렸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 신호를 준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매도 신호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매수가 좀 안 들어온다. 좀 약간 이런 느낌을 줬는데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수 화요일 날 화요일에 신호를 줬고 이날 좀 흔들렸지만 계속 유지됐고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에서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 보합인 날 이제 100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그날 이제 둘 다 풀려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꼭 이렇게 풀린다라고 해서 매도를 할 이유는 없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요건 좀 약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 풀리다가 이제 3일 전에 체결 강도 다시 좀 들어가서 14% 올랐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흔들린 날 5일 체결 강도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어제 상당히 좀 거래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는데 급등이 네. 나온 거 보면은 이건 이제 어떨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 네. 매도가 굉장히 적을 때 파는 사람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파는 네. 사람이 없을 때 급등이 나오면 이제 조금만 사자가 들어와도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 없이 오르는 것은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창 뜨거울 때 100만 원 돌파, 황제주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또 관심이 식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더니 또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또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이었고요. 우선 3월 10일 월요일장에 5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서면서 다시금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체결 강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예, 네. 저희 이제 한번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인데 좀 약간 특이한 사실 이렇게 딱히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얘기할 때 이 메뉴의 킥은 뭡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 음식은 이게 진짜 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종목에서 사실 딱히 킥은 없습니다. 근데 네. 반도체 경기와 가장 밀접한 화학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반도체 경기가 사실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솔그룹 전체적으로 기사를 좀 약간 검색을 해보면 한솔그룹이 지금 반도체 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인수도 하고 투자도 하고 굉장히 많이 좀 반도체 쪽에 어떤 무게감을 좀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준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솔케미칼의 킥을 공개해 주시는 네. 걸까요? 네. 국민연금이 네. 사들였다는데 개미들 살까요? 일단 종목 보시면은 그 증감폭이 가장 높은 게 한솔케미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지분을 조정한 주요 종목 이제 한 6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이제 한솔케미칼이
사기 전에 이제 10.58%였었는데 12.96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지분율이 그래서 증감폭으로서는 가장 좀 높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LS 일렉이랑 뭐 GS건설은 좀 오히려 약간 뭐 매도를 매수라기보다는 했군요. 네. 매도가 나왔다. GS건설은 지금 또 건설주들 중에서 혼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현대건설이랑 DL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꽤 사거든요. 네.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그 어떤 국민연금 포트에서 좀 제외가 된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최근에 또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네.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짐작을 해볼 텐데 그렇다면 차트도 그와 함께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이 전형적인 어떤 사실 이때 화학주들도 나쁘진 않긴 했습니다만 이제 조정 기간이 좀 생각보다 약간 좀 길었어요. 한 8일 정도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저희도 한 요때쯤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올해 고점이 2월 달 고점이 이제 요 부분인데 그 고점을 아주 그냥 러프하게 큰 거래량 변화 없이 이제 깼다라는 점이 이날 거래량이 올해 거래량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네. 연날에. 근데 거래량 그거보다 좀 약간 적으면서 일단 상단을 돌파했다는 점이 주식 시장에서 미국에서 그 수익률 대회 사냥꾼이라고 불리우는 그 트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요? 네. 데이빗 라이언이라고 그 사람은 종목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딱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어떤 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만 사요. 데이빗 라이언이라고. 저 이름처럼 야수의 심장을 갖고 네, 계시네요.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수익률 대회를 열면 뭐 그 사람이 네. 다 독차지를 하고 있는 요즘에는 좀 약간 활동이 쭈떠마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전고점 돌파하면은 속더라도 산다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투자 기법이에요.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2월 6일 이후에 기관이 이 거래를 제외하고 연일 담았거든요. 결국에는 한솔케미칼 들어 올린 게 기관의 매수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데 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또 어떻게 신호를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체결 강도는 네. 일단은 뭐 60일 체결 강도는 들어간 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달이 조금 좀 안 된 것 같고요. 네. 20일 체결 강도도 마찬가지 거의 같은 구간에 하루 늦게 들어갔고 5일 체결 강도는 지금 거의 한 달째 이게 보통 제가 잘라올 때 한 달 정도를 잘라오거든요. 네. 근데 한 6개월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일주일 체결 강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에서 한 달 정도는 계속 100을 채워주고 있고 당일 체결 강도 중간중간에 약간 조정 줄 때 빠지긴 합니다만은 사실 떨어진 날도 올라간 날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매수 자체가 이렇게 약간 좀 그 어떤 퍼포먼스 있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야금야금 좀 약간 이제 차분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인데 거래량 봐도 사실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1.6% 마이너스인데 당일 체결 강도가 또 110을 넘어섰다는 것도 특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네 가지가 다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주가 추이 더 기대 보도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금 국민연금이 며칠 전 기준으로 40 며칠 연속 순매수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사실 국민연금이 매수를 그치면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매수 여력이 얼마 정도 있냐라고 했을 때 한 뭐 4조 원 정도 매수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들어오기는 좀 약간 무리가 있고 언제까지 매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국민연금이 추세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관련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관련주들이고.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안 그러고 있고 너무 좋아지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인보사 관련돼서 사실 좀 노이즈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 뭐 거래 정지도 좀 오랫동안 됐었고 이제 코롱생명과학도 티슈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롱 티슈진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코롱생명과학도 어떤 티슈진과 관련돼서 이제 지분 관련 그다음에 같은 계열사 그리고 같은 어떤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오롱 생명과학과 관련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바이오 키운다, 인보사 매출 4조 원 기대한다. 4조요? 크네요. 네. 대단하죠. 네. 코오롱 티슈즈 이제 기대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약간 그렇게 믿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즈 주가 화색도네 18년 만에 미국 임상 3상 투자 완료 부각. 우리가 보통 이제 임상 3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1상, 2상, 3상이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이제 전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하는 게 이제 전임상이고요. 임상 1상은 환자가 아닌 사람, 네.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게 1상. 그다음에 2상은 A, B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임상 2상의 B는 우리가 보통 라면 끓일 때 스프를 얼마나 넣을까 막 이런 거 조절하잖아요. 네네. 그 용량 조절. 용량 조절하는 게 네. 임상 2상 B고 3상은 이제 최종 4상도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임상 3상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검증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약 완료 부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코오롱 쪽에 이제 다시 그 새롭게 영입한 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어떤 히스토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를 했을 때 2019년도에 시장에서 뭐 굉장히 큰 아픔을 줬던 종목인데 나름대로 기억나요. 네. 잘 풀려서 다행이고 뭐 K 바이오 중에 조금 더 기대주로 시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임상 3상에 대해서 투약 순항 중이다라는 뭐 긍정적인 기사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정말 강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주가 차트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딱 뭐 어. 좋은 자리에서 뭐 나왔어요. 네. 이날 매수가 나왔어도 사실 한 네. 2주 정도는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날 딱 그 화살표 친 날 매수 이제 이게 3월 첫째 날인 것 같은데 네. 3월 첫째 날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급등 나왔고요. 중간에 이틀 정도 약간의 기간 조정, 그다음에 3일 연속 이렇게 밑골이 달렸을 때 요건 이제 음봉이거든요. 네. 요 음봉인데 요걸 이제 말아 올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을 올리면서 5일선을 안 깨고 종가가 5일선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가고 또 있죠. 네. 네. 5일선에서 강력한 좀 약간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추세도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의 신호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3월 4일 날, 3월 첫 거래일 날 당일 체결 강도가 280%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이 그날 한 달 체결 강도가 마침 드디어 딱 100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군요. 막 네. 들어갔고 100을 들어가서 288, 근데 135, 그다음에 107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코오롱 생명과학 볼 때 뭐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코오롱 티슈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은 급등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네. 코오롱 티슈진이 꺾이기 전까지는 코오롱 생명과학도 저는 뭐 어떤 주가 흐름의 궤를 좀 같이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이 네. 대단합니다. ETF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그렇죠. 기록했더라고요. 역시 오를 네.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팩트만 검증을 해보면 네. 오를 이유는 없는데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관세가 어제 1시부로 네, 이제 맞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장에서 뭐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니까 사면 오르는 거니까 네. 포스코 홀딩스도 시장에서 관심 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성적 부진한 외국인들 포스코 홀딩스 한 달간 2,568억 담았다. 이제 앞서서 이제 연기금이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 기준으로 거래대금 기준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1등이에요. 제일 많이 사네요. 네,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넥스원, 카카오, 카이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 있는데 뭐 사면 오르는 거니까 주식은 근데 왜 사는지는 사실 뭐 시장에서 좀 약간 우리가 좀 알기는 좀 약간 힘들죠. 실적적인 부분도 아니고 좀 약간 그동안에 뭐 너무 좀 떨어져서 저평가 영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어떤 주식형 펀드들이 설정이 됐을 때 네. 사기 싫어도 시가총액 몇 위서부터 몇 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내가 근데 펀드맨이죠. 근데 난 삼성전자 싫은데 안 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 사야 돼. 시가총액 몇 위서부터 몇 네. 위까지는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포스코 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 고생 많이 네. 좀 하셨는데 나름대로 뭐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가 추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안 그려, 화살표가 안 그려져 있다라는 네. 것은 이제 전반적인 이런 조정 구간에서 어떠한 그 체결 강도가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네. 선을 안 그어 놓는데 체결 강도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틀 동안 조정받는 구간에서 5일선만 버텨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뒤에 이제 20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받쳐주면서 굉장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는 3일 빠져놓고 3달 체결 강도죠. 계속적으로 100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수급도 실질적으로 좋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어떤 주가를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는 종목군들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앞서서 이제 한 5개 정도 보여드렸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1등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초쯤 특별한 일 없으면은 세 달 체결 강도도 100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체결 강도 석 달도.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만큼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데 체결 강도가 4가지가 다 100에 들어간다면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이제는 빅샷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TCK. TCK는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까요?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실리콘 링이라고 반도체를 이제 웨이퍼를 잡고 있는 링이 있어요. 이제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이 실리콘 링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애프터 마켓이랑 비포 마켓이 있는데 비포 마켓은 만약에 뭐 어떤 장비 삼성전자의 어떤 A라는 기업이 장비를 납품을 했으면 그 장비가 들어갈 때 같이 이제 제품이 들어가는 게 비포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와이퍼로 치면은 내가 자동차를 샀을 때 와이퍼 달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비포 마켓 제품이고 애프터 마켓 제품은 이제 우리가 카센터에서 가는 거 그걸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TCK 같은 경우는 비포 마켓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 외부에서는 이제 뭐 애프터 마켓 속에 월덱스나 KNJ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애프터 마켓 쪽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TCK. 그렇다면 TCK를 선정하신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리콘 링 관련돼서 얼마 전에 이제 특허 소송이 있었었는데 YMC와 근데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좀 이제 경쟁자들이 좀 약간 지금 어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D램보다는 좀 약간 낸드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지금 낸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올릴 것이고 이런 부품들 가격도 따라서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의견이 하나 좀 나왔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 하반기 실적 성장 가속화 전망. 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가 실리콘 링을 같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어떤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이라 이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서부터 내년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TCK 그렇다면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로 저는 이제 차트를 거의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차트를 좀 안 보는데 뭐 보세요? 일단 모멘텀 이제 앵커님처럼 모멘텀이랑 체결 강도를 보는데 모멘텀과 체결 저는 강도.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 산업을 분석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 5개짜리 패턴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차트상에서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배열 구간이 있잖아요. 정배열 구간이 있고 역배열 구간인데 역배열 구간이 굉장히 짧죠. 정배열 대비해서 이 정배열 구간 대비해서 역배열을 굉장히 짧게 극복하다가 이제 주가가 먼저 이제 이동평균선보다 정배열로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패턴인데 저는 이 패턴이 가장 어떤 신뢰가 가더라고요. 일단 차트도 좋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아까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에 TCK 이런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이제 올해 좋을 것이다. 이제 낸드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TCK도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머티리얼즈랑 원투톱 기업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들어왔군요. 네, 어제 뭐 네. 7% 올라서 체결 강도 한 260 나온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5일 체결 강도도 131. 그 전에 한번 들어갔었죠. 그러네요.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제가 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거래도 굉장히 좀 차분한 게 오늘 또 마침 뭐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TCK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TCK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리콘 링과 관련된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모멘텀 있고 차트도 괜찮고 체결 강도까지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리고 또 오늘의 주가 추이 함께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좀 자금을 좀 갖고 왔습니다. 대원 미디어 차트 굉장히 좀 좋고 모멘텀도 좀 있어도 준비했는데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올라온 게 부담스럽긴 한데 네. 사실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아갖고 대원 미디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냥 대원 미디어 하면 이겁니다. 이거 나오면 시장에서 무조건 관심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닌텐도 2, 스위치 2 요거 관련돼서 지금 사실 닌텐도에서 닌텐도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통을 하는 거죠. 유통 유통을 하는 건데 이제 네. 타이틀도 유통을 하고. 근데 지금 닌텐도 이 스위치 관련돼서 타이틀이 얼마 전에도 인기 있는 게 몇 개가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매출 2,563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을 왜 안 좋았냐 했을 때 이게 닌텐도 스위치 2가 이제 발매가 올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더 신작을 그렇죠. 사고 네, 싶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폰 16 나는데 15를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다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어떤 매출이 좀 2월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닌텐도가 이제 일본 그 무빅이라는 데랑 어떤 투자를 이제 무빅이라는 데랑 협업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무빅이 어디냐면 우리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여자친구 안 사귀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2D 여친. 네, 네. 그렇죠. 네. 그 벽에 미소녀 그림 그려져 있고 베개 깨요. 예, 그런 이불에 네, 그런 네, 네, 그런 거랑 굿즈 같은 거 많이 파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과도 지금 협업을 그래요? 하고 있다라고 오. 이제 기사가 나와서 무빅이라고 치시면 이제 홈페이지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최근의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가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을 네. 막 돌파한 상황 자리도 좋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좀 약간 제 기준으로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네. 차라리 어제나 그저께 정도 나왔으면 이제 갖고 나왔을 텐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왔는데 닌텐도 2 스위치 2가 나왔는데 이 흐름이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이제 그 재료가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 급등한 후에 네. 그 급등 고점에서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 흐름이거든요. 네. 기간 조정도 거쳤고 네. 그렇다면 체결 강도에서는 또 어떻게 신호를 네. 줬을까요? 뭐 그렇게 어. 뭐 좋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일주일 체결 강도가 꾸준히 좀 유지가 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어제 10,000원도 돌파했네요. 네. 주주분들이 10,000원 돌파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네. 종토방 가보니까 네. 13만 8만 주 정도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체결 강도 뭐 특이하진 않지만 굉장히 무난해서 네. 저는 아주 막 거래량이 막 뭐 50만 주, 100만 주 터졌으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아직은 좀 상승 초입이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건호 이사와 함께 두 가지 빅샷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멘텀과 함께 체결 강도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알아봤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저희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